안녕하세요. 지안주주 도와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드럼컴입니다.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부를 하겠습니다. 네. SK 종목들 좀 보시죠. 이제 네네. SK 좀 주식회사부터 볼 건데 이게 지주사고 시가총액 14조인데 이거 많이 떼놓았어요.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면 매수하고 한 20만 원대 넘으면 판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그냥 깔끔합니다. 그럼 지금 매수 타임인가요? 중립이에요. 왜냐면은 지금 20만 원 정도 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게 오를 수도 있지만 물릴 수도 있다. 반도체 때문에 오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반도체가 이제 좋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. 그것도 맞긴 한데 지금 SK하이닉스 쪽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꺾이면 같이 꺾이겠죠 이게. 그렇겠죠. 이게 그룹사 전체적으로 연결로 보시면은 그 100조가 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5조지만 물론 별도로 보긴 해야 됩니다. SK는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, 다음 이노베이션인데 회사가 엄청 주가 빠졌어. 30만부터 지금 10만원대 초반까지 해서 아마 최근가는 11만 8천원 정도? 최근에 유상증자도 하고 대신에 얘가 10만원까지 떨어지면 해볼만 합니다. 10만원에서 8만원이 역사적으로 되게 힘들 때 막 떨어지는데 어쨌든 이제 석유 가격에 대한 정유라는 것은 업황이 있어서 올라가면 20만원까지 또 금방 올라오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좀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름 쉬운 주식이에요, SK이노베이션. 그래서 이게 주봉으로 보면은 많이 늘었어요. 요새 저도 좀 사고 있어요. 얘는 시총이 12조인데 매출이 70조에 영업이익 어쨌든 2조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. 허가 6이고 물론 잘 안 되면은 마이너스 2조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 회사가 벌어온 돈이 물론 적으면은 유상증자 때려버리거든요.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. 얼마 사셨나요? 한 4, 50만 원 있을 거예요, 매주. 저 그 정도밖에 안 몰라요. 10배 사실 사도 되긴 하는데 이게 확 들어가기에는 떨어지나요? 아니 이게 너무 단기로 하긴 또 어려워. 그 돈 나기 뭐 하루에 막 10% 20% 팍팍 오르기가 잘 그렇지 않고 잘 올라야 하루에 한 8%에서 10% 올라오거든요. 근데 그렇게 그때 딱 들어가면 또 물리더라고요. 쉽지 않죠. 이게 지금 최근에 1조 정도 된 유상증자를 했었고 아마 유상주자가가 10만원대 초반이었던 거 했던 것 같아요. 모집가액 13만 9천원 아마 더 떨어졌던 것 같은데. SK이노베이션은 SK에너지, 지오센트릭, SK오, SK엠무브, 인천석유화학, 뭐 트레이딩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지주사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. 다음에 지금 SK하이닉스 좀 볼게요. SK하이닉스가 요새 엄청 잘 나가는데 매출액을 보면은 37조 정도 하고 있고 D램, 랜드플래시, 뭐 MCP의 메모리 반도체, B램 메모리 반도체를 가지고 있고 주가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라가지고 옛날에 8만원대에서 항상 있었거든요. 어느 순간 거의 2배가 된 거나 마찬가지고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.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100조예요. 100조라는 거는 현대차랑 기아차 두 개를 합치면 시가총액이 100조가 되거든요. 그래서 너무 크다. 근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지 않나요?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잘 받았을 수도 있, 이 시총이. 그러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럴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매출이 37조고 이게 그러면은 물론 주가 계속 우상향한 건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영업이익이 이제 꺾이는 것도 지금 최근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, 2, 3분기를 보면 되게 어려웠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4분기 때 회복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렇지 2023년이 좋지가 않아요. 이게 대규모 영업 적자잖아요. 저기 혹시 설비 투자도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설비 투자로 하면 영업이익에 적자로 뜨지 않고 감가상표 나중에 이연되기니까 일시비용 되진 않아요. 다만 그 메모리랑 비메모리 가격의 문제일 것 같아요. 가격이 높지 않으면은. 아니면 저 달러 떨어져서 그럴 수 환율 영향이 있어요. 네, 그것도 맞아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통의 이제 수출 기업들은 이제 원달러 했을 때 이제 막 1,300원, 1,400원, 1,500원 이럴 때 오히려 더 좋아요. 영업이. 근데 어쨌든 한 해 물론 잘 벌 때 5조 번다 쳤을 때 지금 시점 100조는 너무 부담된다. 반도체 기업 치고는. 좀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여기 전신이 좀 특이한데 1949년 차지 국도 건설 회사를 모태로 하고 있고 당시 천대 그룹이 현대 거였어 옛날에. 그 인수할 때 국도 건설 상을 현대전자 상업으로 바꾸고 이 당시에 그냥 국도 건설 뭐가 필요했냐면은 사업 다 밀어버리고 이천에 있는 30년 평 이게 필요했어요. 거기가 그냥 지은 거죠. 그래서 현대전자 산업이 돼가지고 256KB D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오다가 중간에 LG 반도체 쪽 가져오고 이러다 또 어려워지니까 분리해서 SK 그러니까 하이닉스 반도체 됐다가 2012년 SK텔레콤 인수하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됐고 잘 나갔습니다. 그래서 하이닉스 전신이 이제 현대전자이고 이게 어려웠을 때 부채 엄청 안 됐을 때 다 팔고 반도체만 남았다가 하이닉스가 뭐 당시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4만원던 주가 135원까지 밀렸거든요. 그래가지고 주가 지수가 얘 때문에 다 깨지고 그랬어요. 그때 샀어야 했는데요. 그렇죠. 135원이고 지금 진짜 100배 벌었을 거예요. 정말 이걸 밀었으면 뭐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. 어쨌든 중간에 엄청 어려웠다가 결국에는 잘 되긴
하겠다. 그래서 수율을 올리고 뭐 물리학자, 산업 현장의 연구원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어쨌든 디램을 잘 더 개발을 해가지고 뭐 좀 키웠다. 그리고 SK가 중간에 이제 2011년 한 6월 정도에 이게 원래 현대가였으니까 현대중공업이 현대가 반도체면 되잖아요 사실은. 근데 현대중공업이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당시 뭐 흐지부지 됐어요. 그래서 LG도 원래는 가져갈까 하다가 LG도 좀 흐지부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SK가 뭐 STX도 중간에 있었는데 STX는 중간에 좀 철회하고 SK가 3조 정도에 가져왔고요. 그 다음에 딱 가져온 다음에 엄청 호황이 됐어요. 다 바로 그냥 2014년에 매출 17조에 영업이익 5조. 지금이 3, 4조니까 한 2배 떴네요 그 사이에. 근데 영업이익은 이 당시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. 17조 팔아서 5조 나왔어요. 지금은 5조를 못 벌거든요. 그러니까 되게 많이 돈을 벌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다른 회사들도 사고 막 그랬죠.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어쨌든 SK가 인수를 한 거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안 좋은 회사를 인수를 한 거잖아요. 당시에는 안 좋았죠.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주식이요? 주식이 어떻게 되나요? 그러니까 이제 그 안 좋은 회사도 어쨌든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. 자기네 주식. 자기네 주식. 그거를 인수를 하는 건가요? 보통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겠죠. 거기도 가장 뭐 이 정도 막장 가면은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고요. 그러니까 블록디 형태로 해가지고 산업은행이 만약에 30% 가지고 있다.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이제 30% 사오는 거죠. 통째로. 그 30% 말고 나머지 70%. 그건 안 사오거든. 그러니까 70%는 사라지는 건가요? 아니요. 이거 장내 거래됐으니까 그대로 있어요. 장내 시장에. 그러면 나중에 이제 회사가 바뀌어도 그대로 거래되는 거죠. 네, 이름만 바뀌어서. 네, 대주주만 바뀐 것 뿐이에요. 알겠습니다. 보통 이제 더 장내 있는 걸 매수하려고 하면은 뭐 지금 가격보다 내가 한 공개 매수 형태로 뭐 20% 더 붙여서 사줄게 이런 게 있긴 해요. 그래가지고 막 사는 것 방법도 있고. 그러니까 어쨌든 뭐 SK가 만일에 10년 후에 지나서도 그 회사를 샀는데 10년 후에 SK가 잘 돼서 됐으면 그 SK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, 내가. 응? 무슨 말이에요? 그게? 그러니까 SK가 산 회사 네. 주식을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기존 주주 시장에서는 똑같아요. 나는 하이닉스 주주였는데 SK 하이닉스가 된 것 뿐이에요. 그죠. 예. 그러니까 결국은 이득을 본 거죠. 이득은 뭐 결론적으로는 봤죠. 예, 주주 입장에서 봤어요.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. 그럴 수 있죠. 하이닉스가 엄청 잘 나갔고, 다음에 SK텔레콤인데 우리나라 뭐 가장 많이 쓰는 통신회사고 매출액이 생각보다는 작아요. 매출액이 12조, 2022년 기준. 시총이 11조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시총이 100조잖아요. 근데 옛날에는 SK텔레콤이 그 하이닉스를 3조에서 경영권을 사왔단 말이죠. 그렇죠. 그게 엄청 큰 거예요, 사실. 여기가 매출액을 보면은 매출액 17조에 영업이 한 1조 5천에서 2조 정도 꾸준하게 내는 회사. 그래서 SK텔레콤이 어떻게 보면은 퍼가 한 8 정도 되고 그냥 알짜라고 볼 수 있죠. 그죠. 저금통이죠. 예, 이게 대략적으로 배당 한 해 3,000원 정도 주는 것 같거든요. 그러면 5만 원이잖아요. 6%예요, 그러면. 깔끔해요. 이게 정말 깔끔한 주식인데. 물론 이제 통신주가 엄청 내려와가지고 근데 지금 또 오르고 있었거든요. 최근에도 아마 제가 조사할 때보다 지금 한 10%에서 20% 더 올랐던 것 같아요. 통신주. 분기 배당이 아니고 연배당. 연배당인가요? 예. 별로 안 좋네. 네, 최근에 분기 배당을 바꿨는지 그것도 했던 것 같기도 해요.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. 다음에 SK 스퀘어인데 전 이거 간신히 물렸다 탈출했는데 이것도 약간 중간 지주사라서 접근하지 않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. 이 회사 왜냐면은 시가총액 8조인데 여기가 SK 스퀘어 밑에 SK 하이닉스 이렇게 부었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는 SK 텔레콤 밑에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그걸 중간에 SK 스퀘어라는 데 세우고 이렇게 끼워넣었죠. 예,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들고 있으니까 저게 8조라는 게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주식만 들고 있는 회사가 별 좋지는 않아요. 뭐 가지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가 20% 가지고 있으니까 시총이 한 20조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8조라는 숫자가 나오긴 합니다. 그리고 짜잘하게 가지고 있는 게 크래프톤 짜잘하지 않죠. 사실 2천억 가지고 있으니까. 그리고 막 비상장 회사도 한 5.9조 보면 11번가 SK 실더스 방산업체고요. 또 SK 플래닛도 있고. 결국은 여긴 주식 투자 회사네요. 맞아요. 그럼 가지고 있는 순 자산 주식이 한 25조 된다 뭐 이런 거고요. 이게 회사를 대열해서 보면 지금 영업이 마이너스 2조잖아요. 이게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이렇게 박살나면 똑같이 재무제표 만들어져서 이런 거예요. 주식밖에 없으니까요. 그렇죠. 아마 저게 매출액은 안 오르고 영업이익만 보니까 지분법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하이닉스 20%니까 지분법으로 가지고 있겠네요. 그러니까 손익에 대해서 지분율만 곱해가지고 퍼센트가 나와서 SK 스퀘어는 솔직히 접근하지 않는 게 좋고 무난한 거는 SK텔레콤이나 SK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. 지금 오늘 한 거 주식 중에서. 알겠습니다. 마칠까요? 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트였습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